네, 루키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오늘은요, 시작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제하의 고수, 무림 고수, 은둔 고수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고수, 이를 밖으로 끌어내기가 엄청 힘들다는 거 아마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오늘은요, 정말 이 제하의 고수도 맞고 은둔 고수도 많고 정말 고수라는 이름, 정말 그 숨어있는 고수 중에 고수를 저희가 드디어 캐내서 이 자리까지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분요, 이력부터 한번 가볼게요. N증권사 베스트 애널리스트였고요. K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H사 헤지펀드 운영실장, M사 글로벌 자산 본부장, F사 로봇 투자 센터장, 그리고 현재 대표. 이력만 보셔도 얼마큼 고수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분, 드디어 한국경제TV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김영진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투 한국경제TV입니다. 이 은둔 고수, 제하의 고수, 감사하게도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요즘 자기 PR 시대니까요. 카메라를 보시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날 고수라 부르고 능력자라 부르는 겁니다. 라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I 자산관리업체 핀넷 김영진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저의 어떤 개인 지나갔던 길을 되돌아보면은 일단 하나그룹에서 경영기획을 갖다가 필두로 시작으로 해서 애널리스트 생활,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 자산관리 업체인 핀넷의 이제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나온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증권사 시절에는 흔히들 시장에서 얘기하는 한국경제, 베스트 애널리스트도 좀 했고, M 또 경제지, 그 다음에 또 C 일간지, 애널리스트로 좀 해볼 건 좀 어느 정도 또 달성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매니저 쪽으로 넘어가자 해서 당시 M 미래에셋 자산운용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고 하이자산운용 쪽에 가서 또 헤지펀드도 2012년 13년도에 국내 헤지펀드가 이제 처음 이제 안착되고 이제 도입이 되게 되는데 헤지펀드도 운영하며 시장을 갖다가 좀 같이 지난 30년 동안 이제 같이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람의 인사이트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 컴퓨터 파울링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AI 인공지능 로봇 어드바이저 이런 핀테크 업체를 갖다가 운영하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또 마련해 주셔가지고 또 환경과 또 좋은 또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자 이렇게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같이 함께 했습니다. 약 1분 정도 소개해 주셨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30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년이 30년을 꽉 채운 건데, 늘 항상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겠으나, 앞에 희한하게 베스트라는 이름이 굉장히 계속 붙어요. 베스트. 그만큼 그 세계에서는 정말 최고다. 그런 분이, 이제 저희 한국경제TV와 함께 했다.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의 키워드를 좀 말씀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럼 성실함과 정직함이라고 하셨거든요. 앞에 30년을 보면 성실함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직함이 없으면 그 30년이라는 나의 커리어가 받쳐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키워드를 성실함과 정직함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키워드 쪽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금융과 굉장히 연결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부분들은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금융시장이 성장해 가고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의 생활을 놓고 봤을 경우에 성실하게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시장을 분석해내지 않고 그다음에 또 정직하게 투자자하고 소통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경우엔 제가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성실함과 정직함이라는 부분들이 그 신뢰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그래서 그 기반 하에
성실함과 정직함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였고 그런 지난 제 30년도의 어떤 성실함과 정직함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말보다 화려한 말보다는 그 성실함을 갖다 묵묵히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투자자들하고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동행하며 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안내자 역할을 하고자 또 오늘 한국경제와 같이 파트너로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감사하다는 말을 오늘 제 느낌에 한 수백 번을 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미국 주식에 어떤 입성하게 되신 계기 혹은 와우 글로벌 쪽을 선택하신 이유 왜냐하면 지금 말씀만 들어도 그리고 앞서의 이력만 보더라도 그냥 와우넷에 들어오셔서 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고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아니야 난 글로벌이야 라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지난 역사로 놓고 볼 경우엔 1960년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70년대 10%대 경제 성장률에서 80년, 90년대 8%, 6%대, 2000년대 이제 4%대까지 떨어지고 이제 최근에는 한 2%대까지 떨어졌는데 결국 한국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했었을 경우에 어떤 투자에 기대되는 수익률보다는 월등히 좋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압도적인 수익률이 글로벌 특히나 미국 쪽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수익률하고 또 우리가 또 거기에 굉장히 세계적인 금융 허브인 미국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는 부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미국 시장을 코끼리 뒷다리 잡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그러한 건 안 된다. 결국 그렇다고 놓고 봤을 경우에는 제가 지난 30년 동안에 경험했던 미래에셋 자산운용 쪽에서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으로 있고 경험했던 그 제 경험과 그동안에 30년 동안에 어떤 분석력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와 글로벌 여러분 회원 부분들이 보다 더 쉽게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장을 갖다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고자 이렇게 이제 미국 시장을 갖다가 바라봤고 여러분 뭐 말씀하시는데 느끼셨나요? 말씀을 이렇게 굉장히 잘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결론은 한국은 내가 품기에 너무 작다. 글로벌이 아니면은 나 너무 작다.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왜냐면은 이 듣는 귀는 죄가 없거든요. 제 귀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 한국은 너무 작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은둔 고수라든지 제아의 고수가 딱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가 고수인지 아닌지 딱 보면 무협지 같은 건 기라는 게 있어요. 기. 맞죠? 이 기라는 게 있는데 우리 대표님을 딱 보면 이 말씀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시는데 그 안에 제 인터뷰 많이 했거든요. 이 기 같은 게 이렇게 확 이렇게 느껴집니다. 뭔가 이 사람이 품고 있는 내공, 뭐 구력, 뭐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면서 이거 정말 이번에 제대로 정말 뭔가를 보여줄 수 있으신 분이 우리 와우 글로벌 쪽에 함께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하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김영진 파트너만의 매매 기법, 매매법 뭐가 있을까요? 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먼저 그 매크로,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 바텀업 방식이라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시장을 바라볼 때 숲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숲 안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지 나무만 바라보게 되면 숲을 못 보게 되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거시적 종목을 피킹하는 데 있어서 매크로 경제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그 안에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안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종목의 어떤 재무 구조를 바라보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유동성들을 바라보게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매크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종목을 바라보는 탑다운 어프로치 방식을 접목을 시키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탑다운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종목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그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언제 사고 파느냐의 문제는 또 테크니컬한 기법들을 접목해야 되는데 이제 테크니컬 기법 쪽에서는 뭐 MACD라든가 RMA라든가 이런 어떤 테크니컬 지표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또 따라가야 되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앞서 제가 뭐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핀테크 생활도 했다고 했는데 이제 AI가 워낙 발전됐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검증해 내면서 AI 로봇 투자 또 센터장 또
예.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뭔가 계속해서 스스로 학습하시고 뭔가 뒤처졌다 생각하면 얼른 따라가시고 세상이 변하고 있다. 세상의 변함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구력이 생기면 한 발짝 떨어져서 그래 이렇게 되는데 아니야 하고 계속해서 학습하시고 공부하시고 이런 스타일이신가 봐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제 지난 30년의 어떤 그 지나왔던 길을 되돌아보면 도전의 역사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안주할 수도 있었었는데 10년 뒤에 다시 또 펀드 매니저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리고 또 펀드 매니저 쪽에서도 굉장히 또 안주할 수 있었었는데 이제 시장은 우리가 제한된 그 로컬 하나의 마켓 싱글 마켓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경쟁력이 없겠구나. 이제 멀티 마켓으로 좀 나가야 되는구나. 멀티 마켓에 나가려고 그러면은 결국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사람의 이성 가지고는 전 세계 시장을 따라가기 좀 어렵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따라가려고 그러면 2016년도에 알파고가 나왔듯이 우리가 이제 AI 어떤 이런 기법들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겠고 또 이런 쪽에서 또 이제 2016년도에 이제 핀테크 쪽으로 창업해 가면서 또 지금에까지 또 이르렀게 됐습니다. 와우 글로벌 전문가 활동을 그냥 해야겠다라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또 하나의 도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고수로서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쪽에서는 또 새로운 곳이기 때문에 어떤 도전을 하시게 된 계기나 어떤 뭐 사건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또 도전이었죠.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애널리스트, 매니저, 그다음에 핀테크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와이어 또 핀플러스 아니면 우리가 또 이제 또 새로운 파트너로서 시장 와 글로벌에 나와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또 하는 부분들은 앞서 잠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 이런 부분들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가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에 접근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 어떻게 매매 스타일을 가져가야 되고 내가 언제 사고 팔아야 될지에 대한 감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시장에는 누군가가 가이드라든가 안내자 함께 공유하고 함께 동행해야 되는 안내자가 필요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지난 제가 30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 또 하나의 어떤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작은아마 뭐 시장에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 등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보에 대한 부재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 드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애널리스트에서 분석도 했고 또 매니저로 매매도 해봤고 핀테크를 통해서 또 우리가 그 가장 최적의 어떤 솔루션들을 갖다 찾아도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한국 뭐 경제 글로벌 이쪽 분들과 좀 나누고자 했던 것들이 가장 큰 계기이자 또 제가 같이 동참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돌발 질문 한번 해볼까요? 현 시점 미국 주식을 꼭 해야 되는 이유. 내자 힘들다. 이건 너무 힘들다. 그렇죠? 현 시점 미국을 꼭 해야 되는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 템버거 짱. 템버거 짱. 오. 한국에서는 템버거 나오기가 좀 쉽진 않을 수 있지만 그렇죠. 미국에서는 템버거가 나오기가 굉장히 뭐 굉장히 쉽다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렵지만은 굉장히 많은 템버거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템버거들도 많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거 템버거 됐습니다. 테슬라 템버거 됐습니다. 팔란티어 템버거 됐습니다. 뭐 이것들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2017년서부터 이제 템버거가 됐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2013년서부터 시작했고 템버거가 지금 돼 왔고요. 그 다음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뭐 최근에 지금 어떤 급등했지만은 자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 투자해가지고 템버거 났던 종목이 테슬라, 2017년도에 투자해서 템버거 났던 것들이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2023년서부터 투자해서 지금 템버거 쪽에 나오고 있는 종목. 그러면 바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지금 템버거의 종목들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순발력 미쳤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한국경제TV에 있는 와우 글로벌 김영진 파트너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네 글자. 이건 어렵다, 그렇죠? 네 글자. 주목해야 되는 이유. 네, 나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네 글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I do it. I can do it. 야, 진짜 고수인데요. 자, 할 수 있다. 부가적인 추가 설명 좀 해주시죠.
텐베거 종목들이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변에 있는 종목들 갖다 우리가 찾기는 서치하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텐베거 종목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이 텐베거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고 텐베거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 방법이 어디에 있냐? 일단은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거죠. 집단지성이라는 부분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한국인이 지금 미국 성학개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해외를 투자하는 금액이 벌써 200조입니다. 200조 안에 180조가 미국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성학개미가 지금 200조를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는 4계좌밖에 안 보고 계시잖아요. 4계좌밖에. 그러면 그 200조, 180조의 돈은 과연 뭘 갖고 있나? 그 안에 텐베거 종목들이 싹트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미국 SEC 같은 경우에는 그 1억 달러 이상 갖고 있는 기관 투자자, 우리가 얘기하는 연기금, 국민연금이나 뭐 우리가 얘기하는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1억 달러 이상 되는 기관 투자자는 반드시 자기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을 오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투자가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얘기가 이걸 다 오픈해 주니까 그러면은 그런 투자가 오픈했던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7,700개 기업들을 다 찾아내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AI는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AI의 어떤 그 컴퓨터 파운딩이라든가 AI의 어떤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워렌 버핏은 뭘 갖고 있어? 돈 넘어오는 캐시우드는 뭘 갖고 있어? 그 다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그 웰스 룩이라는 해서 뭘 갖고 있어? 이거를 갖다 딱 찾아보면은 이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쉽게 포트폴리오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텐베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으니까 자신이 없으시면 나를 주목하면은 할 수 있다. 같이 따라오시고 같이 공유하자. 대단하신데요? 아, 너무 자신 있게 말씀드렸나? 아니요, 근데 걱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제 느끼거든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할 수 없는데 그 이 시간이기 때문에 누군가 물어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답하는 그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김영진 파트너는 지금 말씀하면서 제가 정말 이분이 왜 고수고 이분을 어떻게 한국경제TV에 이렇게 어렵게 모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어요. 나도 미국 주식 하고 싶어. 근데 어르신들,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그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도 미국 주식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증권사 말씀하신 증권사 전화한다고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 굉장히 그래서 하고 싶지만 막상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 어르신분들이 아마 그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어르신들에게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그렇죠. 네네. 네. 일단 그러면 이제 워렌 버핏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이 지금 이제 버크셔에서의 이제 회장으로 이제 내년도에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연세가 95세입니다. 네. 워렌 버핏의 이제 유언 아닌 유언이 이제 같이 동반하고 계시는 분께 유언 아닌 유언을 뭐 자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당신은 투자하지 마세요. 대신에 S&P 500 거기에 90%를 사시고 그 다음에 채권의 10%를 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S&P 500 그럼 저보고 500 종목을 다 사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S&P 500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 시장에 스파이라는 ETF가 있는데 이 스파이라는 ETF는 500 종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종목 하나만 딱 사시고 그 다음에 TLT라는 미국 채권이 있습니다. 그것도 ETF입니다. 그거 10% 사시면 9대1 정도 사셨을 경우에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내가 지금 뭐 배당 수익, 그러니까 우리 인컴을 갖다가 픽스 인컴 수익보다 조금 더 나는 수익을 갖다가 추구한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S&P 500의 그 ETF 스파이럴 ETF의 90, TLT라는 미국 국채 10년짜리 10%를 사시게 되면은 꾸준하게 어큐뮬레이트 누적적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8에서 9% 정도 나오는 그러한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부분들은 제가 감히
종목을 투자하십시오라고 이야기는 좀 어렵지만 ETF를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굉장히 많은 ETF 투자하지 마시고 미국이란 나라 사세요. 그리고 미국이란 채권 사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환해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을 또 이렇게 또 조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방법을 조언을 해 주셨는데 또 저도 어르신들께 뭐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진 파트너와 함께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 투자, 글로벌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한국경제TV에서 또 한 번의 도전이 시작되셨습니다. 앞서의 30년은 너무너무 화려했고 너무너무 멋졌는데 그 멋짐의 결말, 유종의 미, 활용존점을 딱 짓는 그 마지막 점을 이제 한국경제TV에서 함께 하실 텐데 앞으로 함께 해주실 우리 회원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먼저 내자로 정리하고 가볼까요? 내자 말씀하셨습니다. 유종의 미? 아니, 활용점점. 그래요. 투자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투자라는 것들이 이제 숫자가 아니고 투자는 미래를 여는 우리의 또 여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또 설계해 나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더 스마트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습관을 갖다가 만착시키고 같이 함께 보다 나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같이 설계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영진 대표와 제가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앞서 제가 무림 고수, 제아의 고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고수는요, 실력이 없으면 고수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수는 자신감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수는 자기 스스로 내가 고수라고 말을 못합니다. 누군가가 인정을 해줬을 때 고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인정을 모두가 인정을 할 때 우리는 그를 고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한 고수가 드디어 한국경제TV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글로벌로 함께합니다. 앞으로 우리 김영진 대표 여러분과 저와 끝까지 함께 지켜보면서 이분이 어느 만큼 고수고 우리에게 어느 만큼 행복을 줄 수 있는지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고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